안녕하세요. 태엽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도 필 에너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, 오늘 필 에너지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.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,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는 좀 차차 접어드는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레인지에서 어떤 박스권이 가장 중요한지,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지금 별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증시 흐름을 좀 봐야 합니다. 최근 이제 증시가 너무나도 큰 폭을 하락에 이제 하락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,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.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필 에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차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필 에너지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당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적인 이탈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시세 분출이 나왔었던 시점에 이제 필 에너지도 이제 필 에너지의 성장성, 그리고 앞으로의 이 수주, 그리고 뭐 1조 원 이상의 수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4년도에 이제 삼성 SDI를 등에 업고 과연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주는지가 관건이겠죠.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부분들이나 수주 부분들, 그리고 이 삼성 SDI를 통해서 이제 합작법인에다가 납품이 진행이 되는지,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. 이전 영상들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에서는 매도 물량이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소량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찍혔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매수세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개인들의 매수세가 현재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시점부터 좀 살펴보면은 방금도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개인들이 어떤 창구를 쓴다? 키움을 씁니다. 키움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거의 68만 주 정도 돼요. 정말 압도적인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물량이 1월 5일부터는 이제 매도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, CLSA 증권이라고 해서 얘네가 34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얘네가 지금 대응을 안 한 게 1월 8일부터거든요. 1월 8일이면은 이 고점 구간인데, 이 구간 때부터 뭐 매수라던가 매도라던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50만 주 넘게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, 뭐 한 8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, 조금씩 이 물량을 털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30만 주도 과연 매도 물량을 진행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그 물량을 과연 어디서 가져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은 신한투자증권도 기존 보유했던 물량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삼성증권도 보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CLSA 증권과 그리고 신한투자증권, 그리고 이 삼성투자증권의 물량들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압도적인 물량을 개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다른 이 창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만 주가를 다시 상승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는 이제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던 증권사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좀 강해졌다라고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, 이슈들도 일단은 뭐 나와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수급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오늘 제가 촬영하는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전체 다 제가 이 증시 얘기를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증시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. 2차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증시의 흐름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근데 뭐 중요한 건 없지만 현재 이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지, 해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, 국내 증시는 이 홍해,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 환율 급등과, 그리고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, 그리고 이 중화권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패닉셀링 장세가 출현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? 당분간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, 그리고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이 매크로상 부담 요소가 상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 코스피가 보면은 코스피가 이 연초 고점 대비 8.9%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6.4%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이 통상적으로 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지 조정장으로 인식을 하느냐, 바로 10%입니다. 코스피는 거의 10% 육박한 하락을 보였죠. 근데 아직까지 이 10%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붕괴 우려를 키우는 조정장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하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반등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 단기간 2500선, 심리적 지지 구간 역할을 했었던 2500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점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, 지난해 연말부터 이 순매수세를 이어왔고,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디다, 외국인. 이 외국인들도 최근 2일간 순매도를 진행을 했는데, 어느 정도의 순매도가 됐느냐,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순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불안을 가중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겹치면서 최근 이 패닉셀링 장세를 유발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에 이 패닉셀링 장세의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려면은 조정 원인을 제공하는 4가지 요소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, 자, 어떤 요소들이 있냐. 첫 번째는 이 연말 랠리의 과도한 인식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인 만큼 4분기 어닝 쇼크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죠. 지정학적 리스크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준입니다. 자, 연준이 어떤 거냐?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라고, 이렇게 4가지 요소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이 연말 랠리의 부담은 이미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. 그래서 지울게요. 자, 그리고 4분기 어닝 쇼크, 이 실적 시즌 불안감도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, 지정학적 리스크인데,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다? 우리가 15일부터 17일까지 이 한미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. 그래서 이 부분도, 지정학적 리스크도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지우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다? 바로 연준입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패닉셀 이후에 좀 자주 출현이 되는 이 저가 매수세 유입과, 그리고 주식시장 특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.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아무래도
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. 뭐다? 바로 올해 말에 대기하고 있는 빅 이벤트,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. 이 미국 대선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는데, 최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0% 이상의 득표율, 압도적인 득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. 앞서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 기업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못하죠. 왜? 이 전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계속해서 표현해 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IRA를 폐기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,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정말 큰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올 한 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빅 매치인 만큼, 빅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PL 에너지 관련해서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, 국내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가격적인 레인지는 꼭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